총선 패배 후에 여당은 큰 내홍에 빠져 있습니다. 자, 구원 카드가 좀 필요한데 김황식 전 국무총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동안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김무성 전 대표, 오늘 부산에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모습 먼저 보는 곳으로 여당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선거 참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름탱크가 있고 기름탱크에서 호수가 되고. 오, 이야, 완장시네. 구멍 뭘로 뚫어? 그라인더로 뚫고. 네. 그거 들어가면서 가변 기름 밀어버리는데 네, 지역구인 영도에 좌초된 선박과 관련된 기름 누출 사고 그 현장에 갔군요. 천 차장, 저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영도 앞바다 본인의 뭐 지역구기도 하고요. 지역구를 챙기고 내려가서 민심과 아주 가까이 있겠다. 지금 이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내려갔으니까 좀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면서 이 서민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재기를 좀 다 노리는, 그러니까 뭐 당장은 아니지만 좀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작업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박성훈 국장.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모든 걸 잊고 열심히 이제 현장에서 기름 닦고 이렇게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겠습니다만 김무성 대표의 최근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은 그 총선 패배 어쨌든 그 총사령탑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지금 일종의 지역구를 돌보는 일에 일종의 그 낙향이기도 하지만 의원 개인으로 돌아가 있지만 지금 사실 본인이 성급히 지명해 놓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해 놓은 것이 사실 당내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좀 더 그 비대위원장을 당내외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좋은 인사를 모시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제대로 어떤 논란이 없는 그 총선 패배 책임이 없는 이러한 인사를 모셔놓고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해놓고 어떤 그 본인의 개인 의원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지금 논란이 나오는데 아마 본인은 상당 부분 혼자 이렇게 좀 침잠해 있으면서 다시금 어떤 그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파도는 치고 있고요. 해는 멀쩡하게 떠 있고 김무성 대표 저렇게 허리 숙여 일하다가 간간히 허리를 펴려고 바다를 바라보겠죠. 생각이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전 대표 이외에도요. 이한규 전 공천관리위원장 그동안 여러 가지 욕은 다 먹었는데 의외로 꽃과 같이 지낸다면서요? 예, 지난달 3월 24일 날 바로 공천을 확정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연 다음에 한 번도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오늘 한 매체를 통해서 이한구 전 위원장이 분당 자택에서 이렇게 식물을 가꾸고 있는데 바로 기자가 찾아가서 이한구 전 위원장과 맞닥뜨려서 인터뷰를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 분당의 자택에서 꽃과 화단을 가꾸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군요. 20년 동안 이렇게 식물들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캐주얼한 어떤 체크무늬 남방 차림으로 바로 기자를 맞았는데 대화가 오고 갔는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군요. 총선 참패했는데 전면에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건들건들 하는데 그만 돌아가 달라. 이 건들건들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여당이 과반의 석도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원내 제1당 자리까지 내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국정 운영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 쉽게 통과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나라가 건들건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기자도 물었어요. 나라가 건들건들한다는 의미가 뭐냐. 근데 나중에 알겠죠. 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자, 공천 실패 아닙니까? 물었을 때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역사가 나를 나중에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 공천 잘 됐는데 지금 보이지 않을 뿐 앞으로는 알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박성국 국장. 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당도 시끌시끌합니다. 네. 사죄를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즉건 이한구 위원장은 네. 나중에 다 알게 되겠다. 다 뒤로 네. 좀 미뤘군요. 사실은 지금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네. 누구보다도 1차적으로 이번 그 총선 참패의 원인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네. 여당의 그 공천관리위원장다운 어떤 그러한 그 품격과 또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많은 보수층의 실망을 안겨준 것이 패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몰리게 된 자신의 책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떤 내가 무슨 지금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저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것은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문물을 출연한 지 벌써 27일이 지났습니다.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진에 포착되는 것 봤습니다. 자, 또 다른 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인데요. 새누리당 복당 신청을 했네요. 네, 복당 신청을 이제 대구시당에 저렇게 했습니다. 오늘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무소속 이제 지지자, 시구의원 지지자 256명도 함께 복당 신청을 마쳤고요. 저기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이번에 낙선한 조혜진 의원도 복당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상수 전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 유승민 의원까지 또 조혜진 의원까지 복당 신청을 하면서 복당 신청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유승민 의원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원래는 선거 다음날 할 생각이었는데 선거 결과가 당에 너무 참패로 그래서 그 다음날 하는 게 좀 당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됐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민의를 받들어서 인생을 살리겠다. 그 부분은 저는 옳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복당을 신청하면서 민심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새누리당에 돌아가게 되면 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했지만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입당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박성국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절차상으로는 지금 이제 복당 신청서를 시도당에 내면 이 탈당해서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출마한 이런 후보 당선자들의 경우는 중앙당에서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모든 복당 신청자들을 중앙위로 직접 이첩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지금 최고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비대위가 구성된다든지 이런 데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변수는 뭐냐면 역시 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를 차지한 이번에 친박계가 만일에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경우에 어떤 유승민으로 당권 구도가 흔들릴 수 있는, 유승민이 다시 당대표가 되는 거나 이런 상상하고 싶지 않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전당대회 전까지는 철저히 문을 잠가놓고 있다가 전당대회 끝난 후에 입당을 허용하는 식의 이러한 조치로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유승민 의원 이제 복당 신청했는데 약간 일단 전당대회 때까지는 유보될 것 같은 전망을 좀 내주셨고요. 그러나 더 급한 것은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겸임하게 됐는데 당내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오늘 하나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직접 원유철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이양하려고 합니다. 일각에서 요즘에 김항식 전 총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당에서도 어쨌든 외부에서 좋은 인사들을 수혈을 해다가. 자, 일단 물러나겠다. 이학재 의원 등 이제 5의원의 기자회견 얘기 요구대로 일단 따르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쇄신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원유철 원내대표도 당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수가 있느냐. 물러나는 게 좋겠다. 연판장까지 돌리겠다고 하니까 원유철 원내대표로서는 버티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차기 원내대표를 빨리 선출해서 넘기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차기 원내대표가 언제쯤 선출이 될지 이것도 이제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선출되기가 현재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라 당분간 원철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저 비상대책위원장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하니까 새누리당 당 내분이 좀처럼 수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이 너무 없다 이런 말이 당내에서 계속 나옵니다. 새누리당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다른 당보다 훨씬 더 인력풀이 더 넓고 깊다라는 그런 그 자랑을 해왔는데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정작 내설 만한 대표 선수가 구원 투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자성 어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으로 네. 김황식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네. 지금 현재 이번 총선에서 앞장서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러한 자격이 있다, 새로운 인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MB 정권 때 총리를 지냈고 네. 또 지난번 그 서울시장 경선 때 나와서 경선에서 패배해서 본선도 못 갔는데 네. 그 당시에 친박계에서 뒤에서 지원해서 결국은 경선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네. 점을 볼 때 과연 지금의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 투수로 과연 김황식 전 총리가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 의문은 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성호 국장, 이제 결국 사람이 없고 외부에서는 와야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 욕심이 크게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요소들을 갖추다 보니까 김황식 전 국무총리 당시 이제 서울시장 출마했던 당시의 모습인데 물망에 오르나 보죠. 네. 뭐 김황식 총리도 사실 후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예컨대 상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미스터 쓴소리라고 그 유명한 조순영 전 민주당 대표 네. 같은 분도 사실 영입을 해서 정말 그 정파를 떠나서 어떤 당의 개혁에서부터 어떤 출발을 하려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누리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협소한 당의 그 배지들 사이에서만 뭔가 비대위원장을 자꾸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정말 당이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건축돼야 된다. 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에 왜 인재가 없습니까? 네. 그러한 것으로 가기보다는 서로 간에 지금 아까 원유철 비대위원장 자리 하나 놓고도 이거 비대위원장 더 며칠이라도 더 이것을 깔고 앉는 것이 향후 전당대회 당권에 어떤 유불리가 있는가를 놓고 지금 개파간 아직도 물밑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아마 새누리당이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